정숙희가 지금 바보 연기를 하고 있어요. 잠깐만요. 그냥 멍한 게 아니에요. 저 눈빛, 저 손떨림, 저 숨소리까지 전부 계산된 연기거든요. 그리고 그 와중에 채화영의 방 서랍에서 꺼낸 게 뭔지 아세요? 바로 30년 전 자기 손으로 직접 지은 쌍둥이 베넷 저고리예요. 그 순간 카메라가 정숙희의 얼굴을 클로즈업하는데 표정 하나가 무너지면서 눈물 한 방울이 뚝 떨어지는 장면, 정말이지 소름이 돋아서 팔을 몇 번이나 문질렀어요. 이 드라마 이번 회차에서 드디어 폭발했어요. 완전히요. 지금부터 첫 번째 남자 이번 회차 완전 분석 들어갑니다. 자, 먼저 이번 회차의 핵심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정숙희가 달라졌어요. 이전까지는 그냥 기억을 잃은 채로 채화영 집에서 얹혀 사는 불쌍한 아주머니처럼 보였잖아요. 헤헤 웃고 걸레 들고 청소하고 욕먹어도 어리버리 넘어가던 사람. 그런데 이번 회차에서 서린의 죽음 이후 정숙희의 내면에 스위치가 켜졌어요. 정확히는 꺼져 있던 자아가 다시 살아난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건 각성한 정숙희가 소리를 지르거나 눈물로 무너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조용해졌어요. 더 어리숙하게 굴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고요? 복수는 감정적으로 뛰어들면 지는 게임이라는 걸 숙희가 너무 잘 알거든요. 30년 전에 폭포에서 떨어져도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이분, 진짜 생존 본능이 차원이 달라요. 이번 회차에서 숙희가 채화영의 방에 들어간 이유를 다들 단순하게 봤을 수도 있는데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그 방에 들어가는 타이밍, 서랍을 뒤지는 순서, 채화영이 들어오는 걸 감지하자마자 베넷 저고리를 품에 넣고 천연덕스럽게 걸레를 드는 그 속도 전부 사전에 계획한 동선이었어요. 숙희는 이미 기억이 돌아온 상태에서 기억이 없는 척을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던 거거든요. 그리고 채화영이 방에 들어와서 폭발하는 장면이요. 채화영이 서린의 이름이 숙희 입에서 나오는 걸 참을 수 없어서 히스테리를 부리잖아요. 근데 그 장면에서 정숙희가 보인 반응, 정말 소름 돋지 않았어요? 겁먹은 척, 움츠러드는 척, 헤헤 웃는 척 하면서도 눈빛은 단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채화영이 자기 발로 정보를 내뱉는 꼴을 차갑게 수집하고 있었던 거예요. 서린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어떤 명목으로 신분이 바꿨는지 채화영 스스로 다 말해버린 거잖아요. 이게 이 드라마에서 정말 잘 짜인 부분이에요. 악당은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할 때 제일 많이 떠들거든요. 채화영이 지금 그 함정에 발목까지 빠진 상태예요. 이번 회차에서 채화영을 보면서 든 생각이 있어요. 아, 이 사람 이제 무너지고 있구나. 표면적으로는 여전히 강해 보여요. 드림그룹 대표 자리 지키고 준호랑 머리 맞대고 페이퍼 컴퍼니로 지분 빼돌리는 계획 짜고 아무도 못 건드릴 것처럼 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요. 히스테리의 빈도가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계산적으로 분노를 통제했는데 이번 회차에서는 서린이라는 이름 하나에 즉각적으로 폭발해버렸어요.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죄책감이요. 아니, 정확히는 공포예요. 채화영은 서린을 죽게 만들었어요. 자기가 훔쳐다 키운 딸을 비밀이 새어나갈 것 같다는 이유 하나로 수술대에서 살해하게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이 주변에서 들릴 때마다 무너지는 건 사실 자기 행동에 대한 두려움이 이미 내면에서 부스럼처럼 골마 터지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악당은 무서울 때 더 크게 소리를 질러요. 약한 동물일수록 더 위협적으로 울부짖는 것처럼요. 그리고 이번 회차에서 눈여겨봐야 할 또 하나의 포인트가 있어요. 채화영과 강준호가 페이퍼 컴퍼니 앞에서 나누는 장면이요. 준호가 뭔가 섬뜩하게 웃으면서 이제 다 자기 손아귀에 들어온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채화영이 그 말에 완전히 동조하면서 오히려 더 부추기는 모습이 나와요. 그 장면이 단순히 악당들의 성공 확신처럼 보일 수 있는데 저는 좀 다르게 읽었어요. 채화영은 지금 준호한테 드림그룹을 물려줄 생각이 없어요. 정확히는 준호를 앞세워서 자기가 배우에서 지속적으로 권력을 쥐고 싶은 거예요. 준호를 키운 방식 자체가 가스라이팅 기반이에요. 엄마가 다 해결해줄게. 너는 그냥 따라오면 되라는 방식으로 30년을 키워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준호가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이 없어요. 오장미에게 집착하는 것도 강백호를 제거하려는 것도 전부 스스로의 욕망과 엄마의 설계가 뒤섞인 결과예요. 준호는 지금 채화영이 만든 괴물인데 그 사실을 정작 준호 자신은 몰라요. 그게 제일 비극적인 부분이에요. 이번 회차에서 사실 제가 가장 오래 생각한 인물은 이강혁이에요.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채화영 곁에서 납치, 살인 방조, 증거 인멸할 수 있는 나쁜 짓은 다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번 회차에서 보여주는 감정이 뭔지 아세요? 환멸이에요. 채화영을 향한 맹목적 헌신이 조금씩 깨지고 있어요. 결정적 계기가 준호예요. 채화영이 자기들의 친아들 준호마저 범죄의 도구로 이용하는 걸 이강혁이 이번 회차에서 제 눈으로 목격하잖아요. 30년 전에 남의 딸을 훔치고 남의 여자를 폭포에서 떨어뜨리고 남의 인생을 박살냈을 때는 어떻게든 합리화가 됐어요.
채화영을 위해서 채화영이 원하니까 채화영이 행복하면 된다는 논리로요. 그런데 이제는 달라요. 자기 피를 나눈 아들이 그 희생양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강혁이 페이퍼 컴퍼니 장면에서 채화영과 준호를 바라보는 눈빛, 그 눈빛을 다들 놓치지 않으셨죠?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닌 그냥 텅 비어버린 눈이요. 30년을 바쳐온 사랑이라는 감정이 퇴색되어서 남은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의 눈이에요. 이 상태의 이강혁이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할지 이게 이 드라마 후반부의 가장 큰 변수라고 생각해요. 생각해보면 이강혁은 모든 범죄의 물증을 쥐고 있어요. 30년 전 정숙희를 가둔 별장의 기억, 설인을 빼앗긴 그날의 진실, 채화영이 배를 부풀려 가짜 출산극을 벌인 것까지 이 사람 머릿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게 뒤집히는 순간 채화영의 제국은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져요. 이강혁이 과연 그 선택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마지막까지 채화영의 사슬에 묶여 있을지 이게 진짜 관전 포인트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강혁이 결국 채화영 편에서 끝까지 갈 것 같으세요? 아니면 어느 순간 정숙희나 강백호 쪽으로 결정적 도움을 줄 것 같으세요?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이번 회차에서 또 하나의 뇌리에 박히는 장면이 있죠. 강남봉, 한영자, 그리고 강백호 세 사람의 대치 장면이요. 이 장면은 단순한 가족 싸움이 아니에요. 이건 강백호라는 인물이 완전히 재구성되는 순간이거든요. 백호는 이전까지 강남봉의 아들이라는 정체성 위에서 살아왔어요. 강준호와 형제라는 관계도 받아들이면서 그 관계 안에서 갈등하고 경쟁하고 분노해왔고요. 그런데 한영자의 입에서 그 정체성의 뿌리가 통째로 뽑혀버렸어요. 강남봉이 무정자증이라는 사실, 그러니까 백호는 생물학적으로 강남봉의 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이 튀어나오는 장면 그 순간 백호의 표정 보셨어요? 분노도 슬픔도 아니에요. 그냥 세계가 멈춘 사람의 얼굴이에요. 지금까지 자신이 서 있던 땅이 통째로 꺼지는 감각이 어떤 건지 그 연기가 너무 처절해서 보는 내내 가슴이 먹먹했어요. 그런데 이 장면에서 제가 주목한 건 한영자예요. 영자가 이 사실을 폭로한 타이밍이에요. 남봉에게 분노해서 터뜨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영자는 이 사실을 백호가 들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이 아이가 강남봉의 핏줄이라는 착각 안에서 살면 안 된다는 모성적 결단이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방법이에요. 아이가 있는 자리에서 싸움의 감정이 극에 달한 상태에서 터뜨려버린 거잖아요. 배려가 없는 폭로예요. 영자가 나쁜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자기 분노와 아이를 향한 보호 본능이 뒤섞여서 판단이 흐려진 거예요. 그래서 백호가 집을 뛰쳐나오는 장면이 더 아프게 다가와요. 이 사람은 지금 엄마도 아빠도 형이라고 믿었던 강준호도 자기가 딛고 있던 모든 것을 한꺼번에 잃은 거거든요. 그리고 그 상실감이 분노로 전환될 때 그 분노가 어디로 향하는지가 이 드라마 후반부의 방향을 결정해요. 백호는 이제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게 가장 무서운 전사가 되는 조건이거든요. 오장미를 지키고 설인의 죽음을 복수하고 드림그룹의 진실을 파헤치는 것 이제 백호에게 이건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이유가 됐어요. 오장미 이야기를 빼놓으면 이번 회차 리뷰가 완성이 안 돼요. 장미는 지금 법적으로 죽은 사람이에요. 강준호 일당이 마설인을 죽이고 그 신분을 오장미로 덮어씌운 결과예요. 생각해보면 이게 얼마나 잔인한 설계냐면 설인은 살해당해서 육체적으로 죽었고 장미는 살해당하지 않았는데 사회적으로 죽임을 당한 거예요. 준호 입장에서는 두 자매를 동시에 처리한 셈이에요. 그런데 오장미라는 인물이 이 상황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이번 회차에서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무너지지 않았어요. 아니, 정확하게는 무너진 다음에 일어났어요. 설인의 죽음을 알고 자기 이름이 사망자로 올라간 걸 알고 남편 백호마저 정체성 붕괴의 소용돌이에 빠진 걸 다 지켜보면서도 장미는 복수라는 방향 하나로 자기 중심을 잡은 거거든요. 그리고 그 복수의 도구가 바로 설인이 목숨을 바쳐 남긴 USB예요. 립스틱 모양의 작은 물건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채화영과 강준호의 살인 교사 증거, 드림그룹 지분을 페이퍼 컴퍼니로 빼돌린 금융범죄 증거 설인은 죽으면서도 자기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을 다 한 거예요. 그 사실이 장미를 더 독하게 만든 거고요. 이 드라마에서 장미와 설인의 관계가 제일 가슴 아픈 이유가 여기 있어요. 둘이 자라면서 함께한 시간이 거의 없어요.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채화영이 설인을 빼앗아간 순간부터 30년을 따로 살았거든요. 그런데 뒤늦게 서로를 알아가고 진짜 자매로서의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을 때 설인이 사라진 거예요. 그 짧은 시간 안에 쌓인 감정이 장미의 복수를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애도의 형태로 만들어요. 슬픔이 무기가 된 사람이에요. 마대창 회장이요. 이 인물을 어떻게 봐야 할지 이번 회차에서 제일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마대창은 냉혹한 가부장이에요. 드림그룹의 후계 구도를 위해 마동석을 입양해 키우면서도 사실 30년 전에 잃어버린 친딸 은혜 그게 정숙희예요. 를 향한 슬픔을 가슴 깊이 묻고 살아온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실이 이번 회차에서 본격적으로 터지기 시작해요.
마 회장이 정숙희가 자기 친딸이라는 걸 알게 되는 순간 표정이 굉장히 복잡했어요. 기쁨도 아니고 분노도 아니고 회한이었어요. 30년 동안 채화영의 옆에서 드림그룹을 믿고 맡겼는데 그 채화영이 자기 딸을 알아보지 못하게 가짜 목걸이로 속이고 손녀뻘 되는 서린을 훔쳐다 쓰다 버렸다는 걸 깨닫는 거잖아요. 회장 입장에서는 배신이 두 겹이에요. 채화영에게 배신당한 것도 있고 30년 전 자기가 정숙희의 결혼을 반대했다는 사실 자체가 모든 비극의 씨앗이었다는 자기 고백이기도 하거든요. 딸의 사랑을 반대한 아버지, 그 결과로 딸이 30년을 기억도 없이 떠돌았다는 것, 이 죄책감이 마 회장을 마지막에 어떤 행동으로 이끌지가 궁금해요. 임시 주주총회 장면에서 마 회장이 채화영 앞에서 반쪽 목걸이를 꺼내는 장면, 그 물건 하나에 30년의 서사가 다 담겨 있잖아요. 채화영이 가짜로 둔갑시킨 증거물이 이제는 채화영을 무너뜨리는 무기가 된 거예요. 이 아이러니가 첫 번째 남자라는 드라마가 가진 서사적 쾌감이에요. 이번 회차의 클라이맥스는 단연코 드림그룹 로비 장면이에요. 이 장면의 연출을 보면 구도 자체가 선명하게 두 편으로 나뉘어요. 채화영과 강준호가 위풍당당하게 걸어 들어오는 쪽과 정숙희가 마 회장의 손을 잡고 등장하는 쪽. 그 뒤로 오장미와 강백호가 호위하듯 선 구도, 이게 단순한 대결 구도가 아니에요. 이건 30년의 억울함이 걷어지는 순간의 시각화예요. 채화영이 정숙희를 보고 비틀거리는 장면이 압권이었어요. 강하고 무자비한 사람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무너지는 순간이 얼마나 처참한지 그 한 컷이 다 말해줬어요. 채화영 입장에서는 정숙희가 저기 저렇게 서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미 계획대로라면 바보처럼 방을 닫고 있어야 할 사람이 지금 마 회장의 옆에서 눈빛이 완전히 돌아와서 자기를 바라보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정숙희가 채화영의 뺨을 치는 장면이요. 이 드라마에서 정숙희가 오랫동안 일방적으로 당해만 왔잖아요. 30년 전에는 강목으로 머리를 얻어맞고 폭포에서 떨어지고 기억을 잃고 딸마저 빼앗겼어요. 그 모든 것에 대한 30년의 응어리가 뺨 한 대에 담긴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 하나가 그냥 소리가 아닌 거잖아요.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카타르시스 그 자체였을 거예요. 강준호가 오장미를 보고 경악하는 장면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확실히 처리했다고 믿은 사람이 멀쩡히 서 있는 거잖아요. 게다가 오장미의 손에 들린 USB, 그게 뭔지 준호가 모를 리 없어요. 서린이 죽기 전에 무언가를 남겼다는 걸 준호는 어느 순간 직감했을 거거든요. 그 공포가 준호의 눈에서 보였어요. 여러분, USB 장면에서 오장미가 그걸 치켜들면서 하는 말의 뉘앙스 기억나세요? 단순히 너희 증거 있어가 아니었어요. 서린이 죽으면서 자매에게 남긴 유언 같은 거라는 의미가 담겼어요. 오장미가 그 USB를 들고 있을 때 잠깐 흔들리는 눈빛, 그게 슬픔인지 분노인지 둘 다인지 정말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보는 내내 마음이 쓰렸어요. 여러분은 이 장면에서 어떤 감정이 가장 먼저 왔어요? 시원함이었나요? 아니면 그래도 뭔가 더 무겁고 슬픈 감정이 먼저 올라왔나요? 댓글로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번 회차의 마지막 장면에서 진짜 소리를 질렀어요. 경찰이 드림그룹 로비를 포위하자마자 채화영과 강준호가 이강혁을 방패막이로 내팽개치고 도주하는 장면, 이 짧은 순간에 이 두 사람의 본색이 모두 드러났어요. 30년을 자기를 위해 희생한 사람을 필요 없어지는 순간 아무렇지 않게 버리는 채화영의 차가운 본성. 그리고 그걸 아무 망설임 없이 따라가는 강준호. 이 모자 진짜 같은 DNA예요. 그런데 외길 도로에서 정면으로 달려오는 덤프트럭 그 운전석에 정숙희와 오태평이 있다는 걸 알았을 때 저는 잠깐 숨이 멎었어요. 이건 단순한 추격이 아니에요. 정숙희가 이 자리까지 도달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걸 잃었는지를 이 장면이 압축하고 있거든요. 기억, 딸, 사랑, 30년의 시간, 그 모든 것의 무게가 저 트럭의 가속 페달에 실린 거예요. 정숙희의 목소리, 그 장면에서 뭔가 완전히 다른 톤이었어요. 분노가 극에 달했을 때의 광기인데 동시에 죽어도 상관없다는 사람의 고요함이 섞여 있었어요. 자식을 잃은 어미의 심정이 저런 거구나 싶어서 그 장면이 오래 머릿속에 남아요. 충돌 장면의 연출이요. 굉음, 파편, 불길, 뒤집힌 차 안에서 채화영이 준호를 향해 뻗는 손. 이걸 먼발치에서 바라보는 오장미와 강백호의 얼굴이 교차로 편집되는 구성이 너무 영리했어요. 가해자의 파국과 피해자의 감정을 같은 화면 안에서 동시에 담아내는 방식이거든요. 카타르시스가 바로 오는데 동시에 무겁고 서늘해요. 이 드라마 연출 진짜 잘한다는 생각이 이 장면에서 다시 한번 들었어요.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지금 눌러주세요. 다음 회차 리뷰도 바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자, 이건 제 개인적인 예측인데요. 이번 회차 복선들을 좀 더 뜯어보면서 두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봤어요. 어느 쪽이 더 그럴듯한지 같이 한번 따져봐요. 이번 회차에서 이강혁이 채화 영준호 모자에게 방패막이로 버려졌잖아요. 이 장면이 이강혁에게 결정적인 분기점이 된다고 봐요.
30년을 바쳐온 사람에게 그냥 미끼로 던져지는 경험, 이게 인간을 바꿔요. 이강혁이 경찰에 자수하거나 정숙희 측의 결정적 증거를 자발적으로 넘겨주는 전개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강혁은 모든 범죄의 실행자였기 때문에 그의 증언 자체가 채화영을 완전히 매장할 수 있는 폭탄이거든요. 그리고 이번 회차에서 그가 보여준 환멸의 눈빛이 단순한 감정 묘사가 아니라 복선일 가능성이 높아요. 드라마에서 그 눈빛을 저렇게 길게 잡아준 건 이유가 있거든요. 만약 이 시나리오가 맞다면 이강혁이 자수하는 장면에서 채화영과 마지막으로 나누는 대화가 이 드라마의 명장면 중 하나가 될 것 같아요. 30년의 관계가 법정 앞에서 끊기는 순간이니까요. 충돌 사고 이후 채화영이 죽지 않는 전개도 충분히 가능해요. 오히려 극적으로 살아남아서 자기만 알고 있는 마지막 비밀 하나를 협상 카드로 내미는 전개요. 그 비밀이 뭘까 생각해봤는데요. 마동석의 죽음과 관련된 진실이 아닐까 싶어요. 마동석이 해외에서 의문의 실종을 당했다고 했잖아요. 이 실종의 이면에 채화영이 개입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까지 이 부분은 드라마에서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거든요. 채화영이 마동석의 죽음에 관한 진실을 마 회장이나 정숙희에게 협박 수단으로 쓰는 전개, 충분히 이 캐릭터다워요. 이 경우 채화영의 마지막 몸부림이 훨씬 더 잔인하고 끈질기게 이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정숙희가 마동석에 대한 진실을 마주하는 장면이 추가된다면 이 드라마 최고의 감정선이 터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시나리오가 더 마음에 드세요? 댓글로 투표해주세요. 첫 번째 남자, 이번 회차에서 드디어 30년의 서사가 한꺼번에 터졌어요. 정숙희의 각성, 채화영의 균열, 이강혁의 환멸, 강백호의 정체성 붕괴, 그리고 오장미의 복수, 이 모든 게 하나의 회차 안에서 동시에 폭발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예요. 그런데 다음 화가 더 중요해요. 충돌 사고 이후 채화영과 강준호의 생사가 결정되고 이강혁이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드림그룹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다음 화에서 이강혁은 채화영을 끝까지 감쌀까요? 아니면 정숙희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걸 털어놓을까요? 그리고 채화영은 과연 이번에도 살아남을까요? 정숙희의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